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연식 변경됐지만 구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오히려 거의 완풀 옵션에 가까운 외장을 새까맣게 바꾼 더블랙이라는 등급을 출시하기 위한 연식 변경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존 모델에는 큰 변경이 없던 G80이지만 올해는 만약 저라면 어떻게 구매할지, 특히나 제네시스는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처럼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이런 식의 등급이 아니라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야 되는 그런 변태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 그냥 수건도둑놈은 저렇게도 구매하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5 터보냐 3.5 터보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출력은 3.5 기준 380마력 54토크, 2.5 터보가 304마력 43토크로 가격이 무려 660만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거의 실구매가 기준 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지금 G80 중고차를 봤을 땐 요거 거의 반도 잔가가 남지 않는, 왜냐면 중고차 구매하는 양반들은 어쨌든 부담스러운 3.5보단 2.5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3.5 터보는 노면을 미리 읽어서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2.5 터보에선 약 108만원의 선택을 해야 됐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기본으로 들어가지, 마찬가지로 118만원 정도 주고 선택해야 되는 19인치 휠도 기본이지, 그냥 엔진값 자체는 거의 450만원 정도 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3.5 터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개 다 비교를 해서 운용을 해봤을 때 당연히 유지비 쪽은 2.5 터보가 훨씬 유리하지만 연비만 비교해도 얘는 리터당 10km 정도가 나오면 3.5는 거의 한 8, 9km 나오니까. 하지만 어차피 지금도 기름 먹는 하마들 타고 있고 그 6기통만의 부드러운 맛을 정말 좋아해서 비용이 꽤나 크게 차이 나지만 저는 3.5 터보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1륜구동, 4륜구동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2륜은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베이스라 보시면 되고 4륜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차량이 노면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면서 조금 더 좋은 안정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평균적인 판매량을 봤을 때 5대가 팔리면 4대는 요 4륜구동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심형 차량이긴 하지만 이 차량이 갖는 목적성, 컴포트하고 안정감 있는 세단, 거기에 3.5까지 선택했다면 4륜구동도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는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기본 모델과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는 일단 외장만 보셔도, 그리고 인테리어에 스포츠 패키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560만원이나 실구매가로 치면 600만원이나, 그런데 중고가에서 스포츠 패키지는 나름 절반 정도는 보존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것은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나, 스포츠 패키지는 부가적으로 휠 사이즈 업그레이드,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인테리어 내장재 업그레이드, ELSD, 후륜 조향 이렇게 차량의 기본기, 운동 성능을 확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기본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색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화이트, 실버, 그레이, 블랙, 청색, 한라산 그린, 조금 어두운 녹색과 푸른빛이 동시에 뜨는 색상, 똥색, 무광쥐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 그래도 무광쥐색 굉장히 맛이 있다 생각이 들었지만, 약간 중후한 맛을 추구하는 차량에 마찬가지로 무광이라니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기본 색상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관리하기도 무난하고 질리지도 않는 화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기본 19인치, 추가금이 없는 이런 디자인의 19인치, 한 사이즈 커지면서 70만원이 추가되는 20인치 휠,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엔 상위 등급의 휠을 고르지 않으면 디자인이 상당히 메롱이었던 그런 G80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둘 다 무난하고, 애초에 기본으로 3.5는 19인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구형에도 있었던 이 디자인보단 새롭게 추가된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장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으로는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추가금 없는 색상은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고, 특이점으론 안전벨트나 핸들도 인테리어와 동일한 색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150만원을 추가하면 엠보싱이 들어간 동일한 재질의 천연가죽 시트, 그리고 차량 곳곳에 알루미늄 재질 추가, 그리고 무엇보다 체감이 굉장히 큰 부분, G80에서 시그니처 디자인이 빠진 차량들을 보면 대시보드에 우레탄이 그냥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티치를 넣어주면서 인조가죽으로 바꿔주는 시그니처 디자인 1 패키지고요. 색상이 기존 블랙과 브라운에서
베이지 투톤도 추가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옵션 값은 150만원. 그리고 300만원을 추가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2로 넘어가게 되는데 천연 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나파 가죽으로 바뀌고 인테리어에 우드 장식 추가, 그리고 특정 색상을 선택하면 핸들도 투톤으로, 그리고 A필라, B필라 천장 부분에 보드라운 스웨이드 내장재, 또한 조금 난해할 수 있긴 하지만 고급 수입차에 그런 색상들을 빼다가 박아놓은 이런 블루 앤 카멜 투톤, 브라운 앤 블루 투톤, 이런 것들도 선택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는 소나타에서 많이 쓰는 조합이라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실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대시보드 업그레이드, 소재 업그레이드 요 정도면 충분해서 시그니처 디자인 1에서 카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키지인데 파퓰러 패키지 1은 255만원. 여기 보시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1이라고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기존 전 후방에만 있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스마트 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을 수 있는 기능, 요 정도와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이 들어가는데 요 친구가 찍은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보여준다. 그리고 파퓰러 2는 350만원인데 가장 기본으로도 있었던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가 운전 스타일 연동해서 내가 평소에 지키던 차간거리 학습,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에서도 알아서 감소, 방향지시 등을 키면 간을 싹 보다가 차선 변경까지, 그리고 사고 나기 직전에 시트를 확 당겨주는 프리액티브 시트 벨트, 그리고 기존 후측방의 차량을 경고만 해주던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에서 사고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주는 보조로, 요즘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은 주행할 땐 경고만 해주고 출차할 땐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데 이 패키지를 선택하면 사고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준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정말 중요한데 쉽게 말해 벤츠의 멀티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상향등을 상시키는데 다른 차량들에게 눈뽕을 주지 않게 다른 차량들이 있는 곳에만 픽셀을 딱 꺼서 눈뽕을 주지 않는 지능적인 기능인데 실제로 써봤을 땐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나 아무래도 헤드램프 단가가 있잖아요. 그거에 한계는 있지만 요거 들어간 차량 타다가 안 들어간 차량 타면 역체감이 너무나도 크다 싶을 정도로 편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함께 들어가는데 고급 차량의 상징인 고스트 도어 클로징, 제 차량에도 요게 있는데 정말 요거 하나로 차량의 그 고급스러운 맛이 확 달라지는데 문제는 내 차량에 나 말고 다른 손님들이 자주 타 했을 때 이게 문이 안 닫힌 줄 알고 닫히기 직전에 자꾸 땡겨. 이러다 보니까 모터에 무리가 가. 그렇게 쓰다 보면 겨울에 모터가 탁 뻗어버려. 이런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내 가족만 타 했을 때는 아이들도 힘들이지 않고 문을 살짝 닫을 수 있고 여기 막 손이 끼네 뭐네 하는데 도대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애들이 타든 뭐 다른 사람이 타든 문을 그냥 열고 닫지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었나? 이렇게 갖다 넣었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많다. 다만 G80급의 필수로 쳐야 되나?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G80이랑 동급이라 볼 수 있는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이런 친구들도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옵션이거든요. 뭐 당연히 G90이야 대형 세단이야 했을 땐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고스트 클로징이 없는 대형 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 큰 G90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G80까지는 그냥 예산에 맞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운전석, 동승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면서 쿠션이 조금 더 빠방하게 들어가면서 장거리 주행할 때 확실히 편하긴 해. 뭔가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시트의 포지션을 차가 능동적으로 바꿔줘. 요런 재미있는 맛이 있는데 문제는 요것도 정말 비싼 1억대 중반 가는 대형 세단에서도 등급을 나눠가면서 넣어줄 정도로 다시 말해 G80급에선 필수까지는 아닌 두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파퓰러 패키지 1, 2는 605만원으로 파퓰러 패키지 1, 2 요것을 짬뽕해 놓은 친구라 보시면 되는데 뭐 별도의 할인이 크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묶어 산다 요런 느낌인데 저는 2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지금 차량에서도 잘 쓰고 있지만 G80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정선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패스하고 파퓰러 패키지 1 요 정도만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차량 천장에 통짜로 들어가고요. 제가 정말 까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없는 G80 둘 다 비교해보니까 머리 공간이 꽤나 유의미하게 차이 나서 정말 좋긴 한데 까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 친구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는 단일로 선택하면 200만원 아까 설명드린
헤드램프나 주행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주행이 요즘 따라서 꽤나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거의 출퇴근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선택 안 하더라도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있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있지, 그냥 요거는 정말 장거리 주구장창 타시는 분들에게 체감이 끝내주는 옵션. 다만 저는 요 지능형 헤드램프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70만원으로 기존 1열만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기능에서 이제는 2열도 자기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으나 4전 공조는 아니다. 그리고 2열에 전동 시트 및 통풍 시트, 마찬가지로 정말 편리한 벤츠에서 재미를 많이 봤었던 포근한 목 쿠션, 2열 무선 충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2열 전동 시트 저도 있는 차량을 타지만 생각보다 2열에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작동도 잘 안 합니다. 무선 충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목베개 정말 편해. 화장거울도 내가 꺼내서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목베개랑 3전 공조가 정말 맛있는데 야 이거를 270만원에 넣어야 돼? G80인데? 이런 생각이 마찬가지로 들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90만원 상당의 뱅앤롭슨 패키지로 기존 9개 일반 스피커에서 2배 늘어난 18개로 바뀌는데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은 8개, 12개, 14개 거의 이 정도까지만 늘어나는데 제네시스라서 시원하게 18개. 실제로 들어보면 뭐야 그렇게까지 좋은가 생각이 들다가 이제 다시 다른 차량을 타면 역체감이라고 하죠. 와 진짜 그게 좋은 소리였구나 싶을 정도로 뱅앤롭슨 수입차에서도 꽤나 등급이 좀 높은 차량들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인데 일단 개수가 2배니까 풍성함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체감이 크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도로의 소음을 맞받아 쳐서 조금 더 정숙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인데 어차피 노래를 틀어놓으면 로드 노이즈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차량이지만 스피커랑 껴줬으니까 그냥 요것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열 인포테인먼트 양쪽에 들어가는데 300만원? 요거 조금 더 사양이 좋은 거 싸제로 하시면 절반 가격으로 양쪽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사양 조금 낮추시면 3분의 1 가격으로도 양쪽 충분히 가능하고 플로팅 휠캡은 9만원에 상당히 맛있는 친구인데 요 정도야 선택하고 보호필름 패스하고 토탈 견적을 보자면 기본 차값 5,990만원에 3.5 터보 660만원 추가, 4륜 구동 280만원 추가, 기본 색상과 기본 휠, 인테리어에서 인조가죽, 알루미늄 재질, 퀼팅 디자인 이런 것들이 추가된 시그니처 1 150만원, 빌트인 캠과 서라운드 모니터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런 친구들이 들어갔던 드라이빙 어시스트 1을 추가한 파퓰러 패키지 1, 여기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2, 뱅앤롭슨, 플로팅 휠캡 이렇게 추가해서 7,734만원, 개별 소비세 3.5% 기준 7,617만원 요 정도가 나왔고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 실구매가는 8,190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취득세 다 하면 7,600이었죠? G80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는데 팰리세이드 보다가 얘 보니까 선녀 같다. 25년도 1월 기준 2,300은 할인이 이분하지 않아서 거의 9,000이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고 조금 더 저렴하게 수입차 느낌 내보시려면 옵션이 훨씬 덜하긴 하지만 E클래스라는 선택지도 있다. 이 200 아니야? 하는 양반들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감가적인 부분에서도 E클래스나 G80이나 거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가는 G80 쪽이 조금 더 센 것 같아. 어쨌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시승을 다 해보고 차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E클래스나 G80은 완전 컴포트, BMW는 진짜 힘차고 재미있는 주행, A6는 E클래스랑 5시리즈랑 중간 딱 그 정도 느낌인데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